안녕하세요. 야매도 기술이다 이효철입니다. 오늘은 멜색 미쯔비시 PLC 커넥션하고 GX 워크스 사용법, 일반 프로그램 로딩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PLC가 보이죠? 제가 만들어 놓은 데모 키트입니다. 미쯔비시 PLC도 있고요. 요 밑에 마스터 K 있죠? 그 다음에 이게 XGB LG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미쯔비시 터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다른 데 사용하느라고 잠시 데모 키트를 다른 쪽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착이 안 돼 있네요. 필요할 때마다 장착했다 뗐다 하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시고, 멜색도 하고 마스터 K도 하고 XGB도 하고 골고루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닿는 대로. 자, 그러면 카메라 쪽을 버리고 GX 워커스를 실행해 볼까요? GX 워커스 최신 버전이고요. 미국 미쯔비시 일렉트릭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무료로 최근 버전을 항상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쯔비시 PLC를 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초보자들부터 뭐 전문 프로그램까지 다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책 내용은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작년 말쯤에 아마 책을 사서 한번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강의를 해볼까 하고 책을 샀거든요. 근데 책 내용을 보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한빛 아카데미에서 만든 기초부터 시작하는 PLC, 기초부터 시작하는 PLC. 여기에 있네요. 이 책입니다. 책 저자랑은 저랑은 아무 관계도 없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잘 돼 있어가지고 추천을 드립니다. 한빛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거고요. 책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멜색 PLC를 어떻게 구동을 하는지부터 해서 명령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각 펑션 타임 구조, 시리얼 통신부터 모디포스 통신까지 있습니다. 요거 다음 버전이 또 있더라고요. 요 다음 버전은 흔히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특수 유닛 카드, 뭐 인버터, AD, DA, CC링크, 뭐 RS232, QJ 이더넷 카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설명이 있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똑같이 한빛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책이고요. 일단은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사서 보시면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그러면 GX 워크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X 워크스 창은 보시는 것처럼 형성이 되어 있고요. 펜슬을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펜슬을 꺼내서 캡처를 한번 하고, 잠깐만요. 캡처를 해서 위에 보시면 이게 이제 타이틀 바고요. 타이틀 바들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메뉴 바들, 메뉴바, 그 다음에 툴바가 있고요. 이쪽이 내비게이션 윈도우,
내비게이션 윈도우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은 크로스 레퍼런스 해놓은 거고, 제가 기본이 좀 인텔리전트랑 이런 것들도 돼 있게 되고, 이쪽에 로직이 이제 주어집니다. 로직. 한번 새 파일을 만들든지, 저번에 한번 제가 해드렸던 PLC 지금 데모 키트에 있는 걸 리딩 해 보겠습니다. 여기 리딩 from PLC, 그래서 Q 시리즈 그리고 커넥션 테스트. PLC를 처음 접하게 되면은 제가 뭐 다른 사람들 알려드릴 때도 똑같지만, 일단 어떤 PLC든 커넥션을 해서 온라인이 되면은 절반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내용을 찾아서 편집해서 라이트 하면은 100% 성공한 거죠. 일단 커넥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쉽게 뭐 USB로 했지만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커넥션이 있습니다. 미쯔비시에서 주어지는 커넥션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 커넥션 채널 리스트라고 보시면 지금은 기본입니다. 이 PC에서 PLC로 직접 CPU 연결하는 방식. 그리고 밑에 보면은 PLC CPU를 연결해서 그 다음에 별도의 통신카드로 별도의 또 PLC를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더넷으로, CC-링크로, 이렇게 해서 내가 목적지에 있는 PLC를 어느 통신으로든 연결만 돼 있으면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속 가능한 게 쭉 내려보시면 238가지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PC에서 PLC를 접속하기 위한 방법이 미쯔비시에서 제공하는 모든 커넥션 타입을 다 통하면 23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커넥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커넥션만 되면은 50% 성공입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PC 측, PC 사이드, 그 다음에 PLC 쪽, 그러니까 PC 쪽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를 뜻하는 겁니다. USB로 연결되어 있다. PLC 측은 어떻게 되어 있냐? CPU 모듈에 연결되어 있다. 또 다른 스테이션, 분기되는 것이 있느냐? 없다. 하시고 커넥션 테스트 하면 CPU 모델명이 나오면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OK 하시면 안에 내용이 디스플레이 되죠. 그래서 리드, 인텔리전트 카드가 있으면 인텔리전트 카드, 그 다음에 일반 PLC 모듈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하시면 읽어옵니다. 다 읽어졌고요. 그러면 안에 로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로직이 전 강의 시간에 해놓은 기본 로직입니다. 일단 내비게이션을 보겠습니다. 이쪽이 PLC를 구성하는 프로그램하기 위한 그 기능들에 대한 폴더를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라메다 쪽이 있고요. 인텔리전트 펑션이 있고, 크게 해놓을까요? 인텔리전트 특수 유닛에 관한 게 있고요. 커맨드라고 해서 설명문, 각각 접점들을 그냥 쓰면은 못 알아먹기 때문에 이 접점들이 어떤 걸 뜻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세팅, POU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실제 구동되는 거, 그 다음에 디바이스 메모리는 PLC의 그 각각의 메모리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인텔리 밸류는 디바이스의 값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요. PLC 파라메다를 보겠습니다. PLC 파라메다 세팅이고요.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오는 거는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분홍색으로 나오는 거는 세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PLC 네임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PLC는 유튜브 네. PLC 시스템이라고 해서 타이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런 스캔에 대한 게 있고, 나머지들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직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기본 디폴트로만 놓으셔도 되고요. PLC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외부 메모리 카드나 이런 걸 껴서 아니면 내부에 있는 메모리를 일부 하드디스크처럼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트 파일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요 폴더들을 짰을 때 각각을 실행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기능들을 넣는 겁니다. 이거는 특수 유닛에 관한 거고요. 디바이스라는 게 현재 이제 PLC에서 주어지는 다 메모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X, Y, M, L, B, F, SD, V, S, T 요 T 전까지가 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는 워드 영역, 더블 워드, 일반 워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M이 뭔지. 보통이 많이 쓰는 게 X, 인풋, 아웃풋, M, 내부 접점, L은 릴레이 접점, B는 링크, 릴레이. 나머지들은 뭐 나중에 하시고, 보통 타이머, 카운터도 뭐 잘 안 쓰고요. D, W, 데이터 영역, 이건 링크 영역. 이렇게 해서 최종으로 많이 쓰는 것들, 이번 강의에서 그냥 주로 쓰는 것, 나머지들은 뭐 쓰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최고 많이 쓸 것이 X, Y, 입력, 출력, M, 내부 접점, D, 데이터 처리에 관한 것, 요 네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X, Y, M, D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레치니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IO는 PLC의 구성입니다. PLC CPU가 있고요. 비어져 있냐, 슬롯에 인풋 카드냐, 고속 인풋 카드냐, 아웃풋 카드냐, IO 믹스 카드냐, 인텔리전트냐, 인터럽트냐. 흔히 얘기해서 세 가지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리전트, 특수 유닛, 어떤 입력도 아니고 출력도 아니고 접점으로가 아니고 어떤 데이터 처리를 위한 카드, 인텔리전트, 모든 건 그냥 인텔리전트, 입력, 출력,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CPU라는 거는 뭐 CPU를 두 개 써서 하나가 이렇게 고장이 나도 한쪽이 동시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거고요. 이런 건 뭐 화학공단이나 뭐 이렇게 안전에 관한 것들은 100% 멀티 PLC를 구성해야 됩니다. 나머지 시리얼, CPU에 지금 시리얼 통신 카드가 있기 때문에 밑쪽에 보시면 RS234가 내장되어 있는 CPU라서 요 펑션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일반 프로그램을 짜시려면 POU라고 들어가서 프로그램, 아까 요 메인 프로그램, 파라메다에서 보셨던 프로그램의 메인, 그래도 프로그램의 메인,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을 스캔할 거다, 메인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처음 이렇게 워커스를 여시면 무조건 해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고 쓰고요. 요 옵션에 들어가시면 툴의 옵션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에디터 라다에 들어가시면
커맨드를 다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라다 다이아그램의 개수입니다. 라다의 개수는 보기 쉽게 13개나 17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3개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로직이 생깁니다. D, Y. 이거는 시스템 릴레이라고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의 모니터에 보시면 모니터 모드는 모니터만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아까는 지금은 메인밖에 없는데 다른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을 때 전체 모니터를 할 건지 모니터 스타트 올 모니터 요거는 라이트 모니터 하면서 편집을 할 거 요거는 모니터만 할 거 요거는 전체 모니터를 스타트하고 전체 모니터를 스톱하는 겁니다. 보시면 모니터에 라이트를 하겠습니다. Shift F3으로 그러면 모니터 되면서 됩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라는 게 설명인데 보시면 여기에 접점을 넣게 됐습니다. Y60 왜 Y60이라고 그러면 여기 출력입니다. Y60 그러면 커맨드에 가서 Y60에 제가 설명을 넣어 보겠습니다. 모터 정방향 모터 CC 정방향 CW 여기는 모터도 영어로 쓸까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경우 넣으면은 반대쪽에 나옵니다. 이렇게 Y60이 모터 CW구나 여기에 쓰면은 나오는 거죠. 아까 설정에서 보신 왜 이거를 하냐면 항상 설정의 옵션에 아까 커맨드라는 게 그겁니다. 글로벌 디바이스 커맨드 여기서 커맨드를 모든 커맨드들을 표시할 거란 얘기죠. D도 똑같습니다. D0 D0에 모터 고동 횟수 이렇게 치시면 모터 고동 횟수 이렇게 나오죠. 일단 얘를 편집을 해서 수정하고 이런 것들은 수정하실 때 Y60이 아니고 61이었다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 나옵니다. 여기서 Y61로 수정을 해주시면 61로 됐죠. 그런 다음에 라이트 PLC 라이트 하면은 될 것 같은데 편집 모드에서는 컴파일해라고 합니다. 빌드 컴파일해라. 예. 아까 모니터 모드가 아니라 모니터 라이트 모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꿉니다. 60일에 대한 또 커맨드가 없어졌죠. 더블 클릭해서 이쪽에 보시면 요거를 온 해주시면 내가 접점을 수정할 때마다 커맨드가 나옵니다. 보시면 60일 OK를 누르면 커맨드를 쓰라고 나옵니다. 60일은 모터 CCW 역회전 한번 나왔죠. 다시 또 컴파일 빌드 그러면 CPU에 자동으로 라이트 됩니다. 이게 런중 쓰기입니다. PLC가 구동 중이고 장비가 구동 중일 때에도 항상 변화가 없이 라이트 런중 쓰기인 겁니다. Y는 아웃풋이니까 출력 쪽에 없고요. 앞쪽에 인풋
앞쪽에 붙는 걸 인풋이라고 합니다. 회로 구성은 PLC는 왼쪽 이 열부터 오른쪽 열까지를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연결선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구성돼서 왼쪽부터 오른쪽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느냐가 PLC의 로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짜보겠습니다. 연중 쓰기를 끄고요. 모터 구동 횟수니까 구동 횟수는 피하고요. 위에 거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에 잘 보이시나요? 요거 F5 하나하나 넣어볼까요? 그러면 F5 A 접점, 이걸 A 접점이라고 하고요. 내부 메모리 쓰겠습니다. M0. 커맨드는 필요 없고 M0. 그 다음에 B 접점 M1. 지금 보시면 A 접점이라는 게 스위치를 누르거나 어떤 동작, 연결회로가 ON 된 걸 뜻하고요. B 접점은 OFF 된 걸 뜻하는 겁니다. 얘는 OFF 됐을 때 도통이 되는 거고요. 얘는 ON 돼야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연결이 끊어졌죠? 얘는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건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M2, M3, M4, M10, 출력 M10. 일단 보세요. 보시고 내리기 하시고 이거를 로딩 컴파일해서 집어넣습니다. 잘 보시면 M1이 A 접점이라고 그랬죠. 얘는 B 접점, B 접점, B 접점, A 접점. 얘가 붙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도 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위로 다시 가서 이렇게 연결돼도 됩니다. 여기가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ON 됐냐? 여기는 스위치가 닫혀져 있는 거죠. 펜으로 하니까 잘 안 되네. 여기는 스위치가 닫혀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벌써 ON이 돼 있는 거고요. 도통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발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발을 해도 됩니다. 어디 한쪽으로든 출발을 해서 불이 들어오면 얘는 ON이 되는 겁니다.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볼까요? 일단은 테스트를 위해서 에디트 on debug modify value를 하나 키겠습니다. modify value를 왼쪽에 놓고 M1을 강제로 on off 해 보겠습니다. on 하니까 들어왔죠? 오프 꺼졌죠? on 여기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들어왔고 색이 변했죠?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래서 M10이 들어온 거고요. M1을 꺼보겠습니다. 얘는 평상시에 꺼져 있죠? 끄겠습니다.
평상시에 꺼져 있으니까 도통이 되는 거고. 켜보겠습니다. 온. 얘는 켰을 때 도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비접점은. 켰을 때 도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M10도 끊어진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밑에도 보겠습니다. M20을 오프하면은 도통이 되어 있는 거죠. ON을 눌러 보겠습니다. 꺼졌죠. M40은 ON 해 보겠습니다. 도통이 연결이 안 돼 있죠. 얘 때문에, M2 때문에. 그럼 M2는 오프를 해야 도통이 되는 겁니다. 오프해 보겠습니다. 오프했을 때 10이 살죠. 이처럼 이쪽으로 가든 어떤 회로가 뭐 때문에 온이 안 됐는지를 보고 얘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PLC는 보통 조건식이라고 하는데 시퀀스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알으셔도 되고요. 지금은 뒤쪽부터 찾아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M10 어떤 로직에서 M10이 안 살았다. M10이 동작을 안 해. 모터가 ON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게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을 안 하는 걸 봤는데 그게 M10이다. 그 앞쪽에 보니까 M10이 왜 뭐 때문에 안 살았을까를 찾아서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죽어야 되거나 또는 얘가 죽어야지만 도통이 되는데 M1이나 M3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PLC의 로직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PLC를 보는 법을 알려드리고요. 내일은 시간이 되면 전진 후진, 보통 설비들 많이 보시죠? 실린더류들을 전진시키고 후진시키는 원리. 전진 솔, 후진 솔, 전진 센서, 후진 센서에 의해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로직 창입니다. 로직.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라다 창이라고 하죠. PLC 라다 창. 이쪽은 내비게이션 창, 툴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하나하나 나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맨드 넣는 거 아셨죠? 요거. 오늘은 배울 게 코맨드 넣는 거. A 접점, B 접점, 출력, 도통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파라메다, PLC 많은 접점들이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현재까지는 X, Y, M, 그 다음에 D 이렇게 4개만 알면 됩니다. D라는 건 어떤 값을 이렇게 갖는 거고요. 위에처럼 5637 지금 됐죠. 어떤 값을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D를 뺀 나머지 제가 알아야 된다는 X, Y, M 요 세 가지는 다 ON 아니면 OFF인 접점인 겁니다. 살았냐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얘는 살은 겁니다. 죽어야지만 도통되는 거고요. 보여드릴까요 한번? 그러면 M0 B접점으로 M0 이렇게 보시고 M1 B접점으로 M1 M2 B접점으로 M2 네.
내리는 금을 긋고요. 출력으로는 M11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하시고 yes 하시면 쓰기가 됐죠. 잘 보십시오. M0 A 접점, M0 B 접점, M1 A 접점, M1 B 접점, M2 A 접점, M2 B 접점. M11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M1을 꺼볼까요? 그럼 이쪽이 들어오죠. 꺼졌을 때 도통되는데 얘가 꺼졌는데 앞쪽은 켜지잖아요. 얘를 꺼볼까요? 안 되죠. 똑같습니다. 아, 제가 단축키를 썼네요. 네, 모디피 오프 온을 시키면 이쪽이 살고 그래서 도통이 안 되고 오프 시키면 얘가 살고 얘가 꺼지기 때문에 도통이 안 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보시면 살아있을 때 온이 되는 게 A 접점, 죽어있을 때 얘처럼 죽어있을 때 M1이 죽어있죠? 죽어있을 때 도통되는 게 B 접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시간이 되면 내일은 실린더를 전진 후진 기본적인 액추에이터 하나의 동작 전진 후진에 대한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은 하나 사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추천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책 아주 괜찮습니다. 보기에도 쉽고요. 하나하나 따라하기도 쉽고 사서 보시면 아마 유용하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